자, 이번 시간에는 3위인국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가사 작품들이요, 굉장히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강의가 또 이 문학에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강의도 또 아니기 때문에요. 문학은 정말 나중에 전문으로 해서 특강으로 한 번씩은 꼭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교재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조금 빨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이 들면은 조금씩 끊어가면서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3위인곡과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을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3위인곡, 송미인곡은 같은 정철이 쓴 작품인데 먼저 쓴 작품은 4미인곡입니다. 4미인곡 할 때 미인은 그 이소의 굴언이라는 거기에 그래서 제일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임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사모하는 노래란 뜻이 바로 4미인곡이죠. 송미인곡은 간단하죠. 3위인곡 속편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3위인곡과 송미인곡은 바로 그런 차원인데 왜 임금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썼을까요? 바로 정철이 유배지에 갔을 때 쓴 겁니다. 유배지에서 이제 임금님은 사랑해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이러면 임금님이 불러줄까 봐. 근데 3위인곡을 썼는데 안 불러주죠. 그러니까 송미인곡을 또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금님이 이제 그래 정철이 있지? 그러면은 저기 제 요번에 강원도 그 도지사 비었으니까 거기 임명해 해가지고 강원도 도지사 임명한 게 좀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관동별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일단은 3위인곡이 더 먼저고요. 송미인곡이 그다음에 관동별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위인곡 들어갑니다.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나니 나위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들어두니 가뜩 씨름한데 하대는 많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도덩고 기네야. 그 다음에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을 풀쳐내어 금자의 견화이셔 님의 옷을 지어내니 님의 옷 동그라미 칠게요. 님의 옷을 동그라미 칠게요.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자시고 표시할게요. 자화자찬이랬어요. 자화자찬. 숨쉬는 물론이거니와 규격과 모양도 갖췄구나. 자기 자신의 어떤 뛰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호수 지기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산호수 백옥함. 자, 미화법이죠. 자, 이거는 산호수 지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제 지게 위에다가 백옥으로 만든 함이 또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산, 구름 세 번 쉴게요. 바로 간신을 뜻하는 장애물입니다. 머흐도 멀시고 멀기도 멀구나. 천리만리의 길은 니라서 찾아갈고 니거든 가거든입니다.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판기실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위인곡은요. 일단은요. 요거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연결하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화자를요. 여성으로 설정합니다. 자,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자가 여성이어야지 이 여성으로 설정해야지 바로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심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더 배가가 된다는 얘기죠. 남자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여자가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감절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3위인곡의 특징은요.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4계절 동안의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름이라는 이 계절에 드러낸 건 님의 옷이었죠.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간신배가 구름과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산이 나왔었죠? 간신배를 타는 겁니다. 화자의 심리가 바로 사랑이고요. 이거는 구름과 산은 간신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덧 생각 마라 이시름 있자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수에 캐쳐시니 편작이 어려우나 편작은 이제 중국의 명의를 탑니다. 편작이 어려우나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스여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아니다가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으려 하노라. 갑자기 이제 결사 부분이 확 튀어나왔는데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온 거 가을, 겨울도 있었고요. 마지막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결사 부분입니다. 결사 부분에서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을 끊임없이 했지만 만날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차라리 어떻게 스여디어는 죽어서 라는 뜻입니다. 죽어서 뭐가 돼요? 범나비가 되겠대요. 범나비가 되어서요.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자 님의 어디예요? 님의 어디 옷에 올무리라 했잖아요. 님의 옷에 앉겠다라는 겁니다. 그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화자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 임과 함께 머물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임금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보다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좀 빨리 좀 꺼내달라고 그런 마음을 내비친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 표현 볼게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이 표현이 이제 또 가사에서 많이 보입니다. 하루와 한 달은 1로 표현할 수 있죠. 숫자로 보면. 근데 하루도 12때 12때라는 건 12로 바뀌고요. 30날은 30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12나 30은 같은 시간이지만 어때요?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더 많은 시간을 나타내는 듯한 효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이렇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작품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송미인국 보세요. 자, 송미인국은 삼위인국의 속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송미인국은 삼위인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화자가 여성인 건 똑같습니다. 화자가 여성인 건 똑같은데요. 얘는 독백체 형식이라면 얘는요. 이게 특징이죠. 대화체 형식입니다. 대화체 형식.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대화체 형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 우리말의 사용 빈도가 3위인국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순 우리말의 사용의 빈도가 3위인국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바로 3위인국보다는 뛰어난 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자, 그래서 이제 송미인국의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감녀가 등장해서 을려를 인식해요. 너구나. 너 왜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뭐하고 있어? 감녀 오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해가지고 을려가요. 자, 임과의 만남과 그 다음에 이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님이 나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 님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내가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애교 좀 부렸어. 이랬더니 임금이 반기는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뭐야 이거? 해갖고 쫓겨났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 탓인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조물주 탓이야. 일단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을려가 맺힌 일이 있어 하면서 이제 맺힌 일의 첫 번째 내용이 임에 대한 걱정이에요. 걱정을 막 합니다. 얼굴은 괜찮은지, 밥은 잘 드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어떻게 사는지 참 걱정이야. 그러면서 님의 소식을 난 듣고 싶은데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자 하나 알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도 이게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식은 님의 소식이지만 바로 이 소식의 속뜻은 바로 뭘까요?
잘 생각하세요. 아까 자 여기 유배라 그랬죠? 이 속뜻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유배 끝이라는 어명이요. 그대 유배 끝났소. 이런 소식을 기다리는데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찾아 나섭니다. 어디로 찾아 나서요? 처음에 산에 올라갑니다. 자, 산에 가 봐봐요.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아니 여기 아니죠. 밑에 어디 갔냐?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잡거니 일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자, 산은 매죠. 매. 올라갔더니요. 구름과 안개가 가리고 있습니다.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산천이 어둡거니 이로를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니 천리를 바라보랴. 자, 1월 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과 안개는 바로 장애물을 뜻하는 거고요. 1월은 화자가 보고 싶은 거니까 임금을 뜻하는 거고요. 천리는 심리적 거리. 자, 바로 궁궐까지 어떤 거리감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차라리 어디로 가요? 물가에 가겠다. 즉 강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강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이번에는 뭐가요? 바람과 물결이 어둥정 어떻게 된 것이냐. 바람과 물결이 또 나를 방해하고 있네요. 근데 얘네들이 장애물입니다. 즉 여기서 장애물은 간신을 뜻하는 거예요. 간신을 드러내는 네 가지의 시어입니다. 바람과 물결 어둥정댕저이고 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남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의 사공이라는 대상은요. 나를 이제 임금에게 이끌어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충신이라고 해석도 하고요. 또는 그 배를 운행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빈배라는 것은 결국 화자의 외로운 심리적,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외로운 심리를 대변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낮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모천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밤벽청등 동그라미 칠게요. 자, 밤벽청등도 또 역시 누구와 같습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위에 있던 빈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혼자 외로의 방안을 비추고 있어요. 나 역시 혼자 외롭게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심리를 대변하는 대상,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밤벽청등은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자, 오르며 날이며 해 뜨며 빠니니 이거는 아까의 삶을 요약 제시하는 거죠. 적은 덧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잠 표시해 놓고요. 정성이 지긋하여 꿈의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으라. 마음에 먹을 말쌈 슬카장 실컷 살짝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발하나니 말인들어 이하며 정을 못다하여 목이 조차 매하니. 오전된 개성이 자문하에 깨졌던 거 오전된 개성 표시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집에 돌아와서 밤벽 청등을 바라봤다 그랬죠? 얘는 빈배랑 같은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임과의 재회를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데 누가 깨워요? 오전된 개성. 오전된 개성이라는 건 방정맞은 닭소리라는 뜻입니다. 오전된 개성. 여러분 새벽에 그 닭소리에 깨본 적, 그러니까 알람 말고요. 진짜 닭소리에 깨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큰아버지 댁이 시골인데 지금 가끔 거기 가면은요, 새벽 4시입니다. 딱 새벽 4시가 되면요, 어김없이 울립니다. 꺽기야우! 하면은요, 정말 이런 알람이 없어요. 정말 미칩니다, 사람이. 잠이 딱 깨는 순간 그다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저 녀석은 내가 이따 잡아먹으리라.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애들은 보면은요 한 마리만 울어요. 한 마리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컷 중에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만 운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얘기했어요. 아, 큰아버지 쟤 때문에 잠 못 잤다고. 저 잡아달라고 오늘. 그러면 또 큰아버지가 또 조카가 왔으니까 얼마나 귀여웁니까? 그래서 잡아줍니다. 닭이 얼마나 큰지요? 막 이따만해요. 그래서 막 뜯어먹고 막 그래서 내일은 이제 편안하게 자겠지 하면은 다른 놈이 이제 내가 이제 대빵이요 하면서 더 크게 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걔네들 다 잡아먹기 전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방정맞은 닭소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요. 정말 눈물이 막 나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임금이 사 하는데 꺾이고 하니까 어때요? 막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임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뭐예요? 이제 차라리 쓰여디어 뭐가 되고 싶대요? 자, 보세요 여기. 어마어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일단 표시. 어여쁜 그림자는 불쌍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어여쁜 그림자 나를 쫓을 뿐이구나. 차라리 쓰여디어 나왔죠. 낙월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에 번듯이 비치리라. 각시님 달이나 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달은 무슨 달? 구준비나 되세요. 마지막 감녀의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차라리 쓰여디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 임계신 창에 번듯이 비치리라 하면서 창에 비치겠다 했더니 감녀가요 뭐라 그래요? 낙월은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구준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조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여야죠. 낙월은 달이 이렇게 창에 딱 비치면 어때요? 그게 님이 딱 자고 있다가 달빛, 눈부셔 이렇게 됩니까?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소극적인 태도. 하지만 구잔비는 어때요? 구준비 막 비가 내리면 우리가 몸에 이렇게 막 묻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 때문에 내가 막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적극적으로 님에게 붙어라.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가장 약한 게 낙월, 그 다음에 범나비, 그 다음에 구잔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서 화자의 분신의 역할을 통해서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즉 여성으로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서요 임금에 대한 사랑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충신, 연주, 지사의 대표작입니다. 두 작품은요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이야기 여기에 대표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작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들이 지우면서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다음 작품은 누앙사죠. 자, 거기다가 일단 좀 써놓을게요. 누앙사 할 때 누항은요 가난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거리 쓸게요. 가난한 거리. 자, 그리고 박일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박일로는요 무인입니다. 무인. 자, 무인이고요. 해군장입니다. 해군. 그러니까 수군장이에요. 수군. 수군요. 그래서 그 누앙사의 박일로는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수군장으로서 참전을 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노비들도 도망가고 가족들도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들을 벌이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어떤 이상향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운명에 맡기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누앙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자, 강호한 꿈 동그라미. 이 앞부분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거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까지의 내용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빌리러 가죠. 근데 소를 빌리러 갔다가 태자를 맞습니다. 그 농부한테.
그래갖고 돌아오면서 에이씨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장면이 여기가요. 강호한 꿈이라는 건 동그라미 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집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자연과 벗삼을 사는 게 나의 소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호한 꿈도 꾸언지 오래러니 구복이 위로 세모 칠게요. 구복이 위로하다는 건 입과 배가 누가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입과 배가 누가 돼요. 어집어 잊었더다. 어집어 잊었구나.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달라. 자, 유비군자 표시할게요. 이 유비군자들은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비군자들은 이제 자연을 벗삼는 사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군자를 그 속세에 있는 사대부들과 동일시하면 큰일 납니다. 유비군자들은요 자연을 벗삼는 사대부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멋이 돼야 명월청풍 멋이 된다. 자연 친화 물화일체죠. 명월청풍 멋이 돼야 님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오라하며 말라하랴. 무심한 백구. 자 배웠었죠. 무심한 백구 자연이죠. 욕심 없는 자연. 오라하며 말라하랴. 다투리 없을 산 다문인가 여기노라.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자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강호한 꿈. 이 강호한 꿈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 신화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복이 위로했어요. 즉 가난했다는 얘기죠. 입과 배가 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상입니다. 이상. 얘는 현실이에요. 현실. 즉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그 갈등, 내적 갈등 속에서의 화자의 삶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 쪽에 지금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지금 버려두고 이상 쪽에 지금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의 뜻이 있겠냐마는 두세 일억 만론을 다 무게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굴무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고 표시할게요. 남의 집과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즉 남의 것은 탐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변천 스리너겨 손을 내다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불리너겨 손을 치다 나오랴. 자 빈천을 어이 꺼져 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남의 북이는 일로와 들어와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바로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가난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함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겹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밖에 삼겹실이 만들어졌겠느냐. 즉 명 안에 결정된다. 즉 운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운명이다. 빈이 무원을 어렵다고만은 빈이 무원 동그라미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요.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렵다고만은 내 생에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니라. 자 서럽지 않다. 단사표음.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단표누한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난이죠.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무슨 태도? 안빈낙도 쓰세요. 안빈낙도.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느라. 온포, 세모. 자, 따뜻함과 배부름인데요. 아까 배웠던 상춘곡의 어떤 내용과 같습니까? 그렇죠. 흐트내음, 북이, 공명과 같은 시어입니다. 그래서 온포에는 없노에라.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 화영제, 신붕무, 외다리, 외다는 그르다. 그르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자 마지막 쪽 거기 쫙 표시. 유교적 삶에 대한 실천적 의지이죠. 유교적 삶에 대한 실천적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려놓으라. 삼긴 대로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즉 운명에 맡기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화자를 비판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쓰세요. 화자를 비판할 수 있는 부분. 자, 어떤 면에서 비판할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는 이제 어머니
돈을 벌어 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모든 건 운명이야. 나 이제부터 지리산에 들어가 살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떻습니까? 딱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대다수가 성인이니까 상관없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 싶으면은요, 이건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즉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비판적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명에 맡기고 가족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 화자를 비판할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가끔 보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TV 특종 놀라운 세상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지리산이나 거기에 들어가 사는 남자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저러고 살까? 근데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가족들도 있어요. 그 가족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막, 인터뷰에 보면, 싫죠, 밉죠, 막 이러는데, 남자는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쵸?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낳았으면 뭐,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이 바로 규원가입니다. 자, 규원가 갑니다. 규원가의 뜻은요, 아녀자가 원망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앞의 작품들은 다 이제 남성들이 주로 썼지만 여성 작품이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필체,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장들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규원가는요, 일단은 앞부분에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생략이 또 됐네요. 규원가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서사 부분에서 임과의 만남을 역시 이야기합니다. 그 이미 내가 군자호구를 좀 바랬습니다. 그냥 더 뛰어난 사람을 바라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군자호구를 바랬더니 군자호구가 아닌 누가요? 장한유엽 경박자를 만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장한유엽 경박자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날라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군자호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면 돼요. 그냥 삼성, LG 정도 다니면 돼요. 그냥 연봉 한 5, 6천 정도 받으면 나는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때요, 사실? 좀 높죠? 근데 장한유엽 경박자, 날라리, 백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살얼음 디디는 듯한 삶을 살다가 이제 늙은 거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삶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늘 그리워했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미치겠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나. 도로에 불쳐야지 이리하여 어이하려. 나 이렇게 살아서 내가 왜 자꾸 이 남자 생각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이제 잊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잊고자 노력합니다. 청등을 돌아놓고 녹기금을 빗기 앉아. 자, 가야금 검은 걸 타는 거죠. 자, 백년아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으타니 소상야오의 대소리 솟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자, 묶으세요. 두 개를 묶으세요. 비유적 표현이고요. 고사 인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겁니다. 이별의 슬픔,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부용장을 정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자, 검은고를 연주한다 그랬죠. 띵띵띵띵띵 만나면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거를 옛날에 누구랑 같이 연주했어요? 그렇죠. 이미 듣는 상태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어때? 더 힘든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들끼리는 좀,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이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실연을 당했습니다. 헤어졌어요. 그 기분이나 풀게 우리 가자. 노래방 가자. 그 노래방 가고 막 노래 부른다. 와! 막 잔인하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이 노래 잘하잖아.
딱딱 눌러줬어요. 너 이 노래 18번이잖아 하고 딱딱딱딱 눌러줬는데 옆에 친구가 샤 하면서 약간 눈치를 줬어요. 이미 끝났어. 왜 전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이 여자가 잘 부르는 노래긴 하지만 그 남자와 노래방 갔을 때 늘 부르면서 늘 행복했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그 여자는 정지가 되죠. 그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잊으려고 간 노래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잊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 벽렬한 곡조를 타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나오죠. 간장이 구곡되야 구비구비 그쳤으라. 이 말은요. 간장이 구곡되었다는 것은요. 내 몸에 있는 이 간과 장기가요.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다수는요. 이게 이 장 있잖아요. 이거를요. 누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요. 빨래 짜듯이 이렇게 으악 짜는 듯한 느낌.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 번씩 오는 병인데 제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고3 때 독서실에서 그것도요. 가다가 쓰러졌어요. 아! 하고 쓰러졌어요. 너무 아파갖고 딱 끊어지는 듯한. 근데 잠깐이었어요. 그 악! 하고 쓰러지니까 독서실 바닥에 누웠더니 사람들이 왜 그래? 하고 막 쫓아오는데 이미 아픈 건 지나갔거든요. 근데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아! 하면서 계속 아픈 척하고 이제 바깥으로 실려 나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간호를 좀 받았었는데 그런 겁니다.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잊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잊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갈게요.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 나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자, 지는 잎, 우는 짐승. 세모 칠게요.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느냐. 자, 보세요. 바람에 우는 잎과, 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뭘 깨웠어요? 잠을 깨웠죠. 자,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송미인곡의 뭐랑 똑같아요? 오련된 개성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방해물이에요. 임과 나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 자, 그 다음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속하랬건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견우직녀 나오네요. 견우와 직녀는요. 뭐가 막혀 있어도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요. 1년에 한 번 어떻습니까? 만납니다. 나와 임은 무슨 약수가 어렵간데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견우, 직녀와 나와 임은 어떻게 돼요? 대조죠. 그래서 얘는 대립적 심상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중에 대립적 심상물이에요. 화자와 임의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은하수와 약수가 아까 송미인곡에 나왔던 또 삼미인곡에 나왔던 뭐와 같은 겁니까? 구름과 안개 같은 뭐와 같아요?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간신을 뜻하는 그 장애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간신은 아니고 장애물인데 그 기능과 유사한 겁니다. 즉 나와 임과 그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약수라는 시어가 됩니다. 자, 난간에 비가 서서 님가신대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초로는 이제 풀이의 이슬이고요. 모운은 먹구름입니다. 화자의 초로는 눈물, 그 다음에 모운은 화자의 심리. 이렇게 보면 돼요. 답답한 거죠.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새소리 동그라미. 새소리가 더욱 설다라는 건 서럽다는 뜻인데 새소리가 서럽다라는 건 바로 누구의 심리입니까? 바로 화자의 심리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한 표시할게요. 박명한 홍한 자기 자신이죠. 아름답지만 미인 박명 들어봤죠? 미인은 빨리 죽는다. 박명한 홍한이야 나 같은 게 또 있을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수없다는 겁니다. 네.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이님 때문에 내가 살똥말똥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에 체념적 정서도 들어갑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죠. 거기에 원망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한마디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움도 하나의 사랑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 화자가 그런 겁니다. 원망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만큼 님에 대한 그리움은 간절한 거죠. 근데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이 님 때문에 내가 살똥말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원가는요, 이 화자인 여성의 어떤 심리가 자세히 드러났고 그것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사계절로도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다른 작품들과의 관련성들,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앞에 생략된 부분 중에 나올 만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원가도 앞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연행가입니다. 자, 연행가는요, 뭐냐면은요, 홍순학이 이제 저기입니다. 청나라 사신단으로 파견됐을 때 서기로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던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행가사고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삶의 모습, 문물, 그 다음에 생활 풍습, 그 다음에 호인들의 외양 묘사 이런 것들이 주된 특징이고요. 후기가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자, 얘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옆에 해석본을 보면은 거의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지문을 좀 볼게요. 이 지문은 중요하고 잘 나오니까요. 하철하고 찾아가니 집제도가 우습구나 표시. 집제도가 우습구나라고 일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량각 이간반에 벽돌을 곱게 깔고 반간씩 캉을 지어 좌우로 대캉하니 캉 모양 어떻더냐 캉제도를 보거든 우리나라 부뚜막이 그와 거의 흡사하여 그 밑에 구들로와 불을 떼게 마련하고 그 위에 자리 펴고 밤이면 누워 자며 낮이면 손님 접대 걸터앉게 가장 놓고 체유하온 완자창과 면회하온 벽돌담은 미천한 호인들도 집칠에 관함코나 표시할게요. 미천한 호인들도 집칠에 관함코나. 첫 번째 줄에 집제도가 우습구도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호인들의 집 모양, 집안의 구조에 대한 뭡니까? 조롱, 비판적 태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 그리고 캉제도라는 것이 우리의 부뚜막, 온도를 좀 이렇게 모방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조롱하면서 이렇게 우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옆에 이제 잡가로가 있습니다. 잡가. 유산가입니다. 자, 유산가라는 건 제목 자체에서 보면은 유산, 산에서 노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볼게요.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져서 거지중천에 높이 떠서 두나라에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사 머나먼 길을 어이갈고 슬 피운다. 자, 어이갈고 슬 피운다 표시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래가지고요. 그 기러기에다 표시해놓고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왜냐? 화자는 지금 울고 있지 않아요. 화자는 우는 게 아니라요. 기러기는 왜 우는 걸까요? 아쉬움이죠. 여기를 지금 떠나야 돼. 왜? 제비가 오는 거니까 기러기는 떠납니다. 둘이 다른 철새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제비가 봄에 오고 기러기는 가을에 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봄에 올 때 기러기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슬피 우는 건 화자가 슬피 운다?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사는 첩첩, 태산은 주춤, 기함은 층층, 장송은 낭낭,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기어 우줄우줄 춤을 춘다. 여기는 뭐예요? 화류법이죠. 그쵸? 화류법.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들이운 듯 이골물이 주르르르 저골물이 쌀쌀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월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유어부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그만큼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자, 뭘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의성어, 의태어, 즉 음성상징어의 사용을 통한 생동감,
현장감 쓰세요. 음성 상징어의 사용을 통한 생동감,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표 해가지고 뭡니까? 열거법,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듯, 비유법, 지유법 쓰이고 있죠? 비유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주곡제금엔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1년풍이라 하면서 자, 맨 밑에 해석 보세요. 주곡새는 천고의 절개를 노래하고 소쩍새 울음소리는 한 해의 풍년들 징조로구나. 새의 울음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산에서 노는 노래, 산의 풍경의 아름다움,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잡가 끝났고요. 이제 민요 갑시다. 민요. 민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집살이 노래입니다. 시집살이 노래인데요. 자, 이걸 볼게요.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여기까지 사촌 동생의 물음이죠. 자, 이것도 대화체 형식인 걸 알 수 있겠죠.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몇 음보요? 사사조의 사음보 쓰세요. 사사조의 사음보 율격 취하고 있고요. 옆에 써져 있군요. 그 다음에 시집살이 어떻을까? 대화체 형식입니다.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시집살이 개집살이 시집살이 개집살이 언어유희죠. 자,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당추, 고추는 같은 뜻입니다.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표시할게요. 시집살이가 맵다라는 건 진짜 맵다는 게 아니라 이 감각적 의미가 다른 의미로 변용되어 있죠. 자, 감각적 의미의 전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감각적 이미지가요, 원래의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쓰이는 겁니다. 시집살이가 더 맵다는 건 시집살이가 그만큼 힘들다. 빡! 아, 너 왜 이렇게 손이 매워? 먹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맞았을 때 아프다는 뜻이죠. 맵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요.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다.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찧어다가 9솥에 물을 떼고 12방아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랴.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자, 그러면 보세요. 어디까지냐면요. 일단 12방의 자리 걷고까지만 묶을게요. 둥글둥글 수박 씻기부터 12방의 자리 걷고까지는요, 바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이죠. 그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밥 차리고 빨래하고 물 깃고 청소하고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건 바로 시집 식구들이죠. 볼게요.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자, 거기 또 한 번 나왔네.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푸르다 표시. 이렇게 푸르다는 색채감인데 역시 여기서 또 감각적 이미지가 변형됐죠. 자, 뭐냐면 시어머니가 푸르타라는 건 서슬이 퍼렇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아버지는 호랑새, 시어머니 꾸중새, 동서는 한림새, 신우 하나 뾰족새, 시아버지 뾰중새, 남편은 미련새, 자식 하나 우는새, 나 하나만 썩는새, 슉 나열되고 있죠. 열거와 함께 비유입니다. 새 비유했는데 진짜 있는 새가 아니죠. 진짜 있는 새가 아니라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 새로 비유를 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그 시집 식구들과 남편과 자식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심리인지를 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귀 먹어서 3년, 눈 어두워 3년, 말 못하여 3년. 자, 이거는 시집 갔을 때 여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 다음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기, 이런 거죠. 석 3년을 살고 나니 호박 같던 요네 얼굴 동그라미, 호박꽃이 다 되었네 세모. 백국 같은 이죠. 백국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3단 같은 요네 머리 동그라미, 비사리춤 세모. 백국 같던 요네 손길 동그라미, 오리발 세모. 열쇠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할 때, 자, 위에 세 줄은 뭡니까? 바로 과거의 아름다움, 현재의 초라함. 알겠죠? 왼쪽은 과거의 아름다움, 옆에는 현재의 초라함, 이겁니다. 그리고 열쇠 무명 반물치마가 눈물 씻기 다 젖었네는 그만큼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울었던가 말았던가 백일머리 소 이겼네. 소 이겼다라는 건 연못이 작은 연못이었다는 거야.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떼들어오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자식들이 들어가고 엄마 울지 마 이러는 거죠. 자식들의 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자식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요, 비유적인 것과 함께 비유적이고 감각적 이미지의 삶, 그 다음에 대화체 형식으로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고전 시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어때요? 고전 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금 나왔던 작품들이 되게 중요 작품들이거든요. 다들 여기 있는 작품들만이라도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하나씩 추가해 놓으시면 고전이라는 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완전하게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산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